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공부 김범곤입니다. 오늘도 신속하고 정확한 투자 정보 전달해 드리는 투자 클리닉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 주제는 ISA 계좌 우리가 도대체 왜 가입했을까를 잠깐 생각해 보면요.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질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3년마다 해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자, 두 번째로 또 ISA 계좌의 경우는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금이 없습니다. 이것을 과세 이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과세 이연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만기를 최대한 길게 설정하는 게 좋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그러면 만기를 길게 설정할수록 과세 이연 효과가 도대체 얼마나 커지는지 궁금해서 일반적인 정기예금 가입한 경우와 ISA 계좌 안에서도 정기예금을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을 동일하게 해놓고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이익을 무려 15년 동안 재투자했었을 때 그 크기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이번 시간 영상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시고 이번 시간 영상 통해서 IS 기자의 과세이연 효과를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하는 그런 계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일반적인 소득세 언제 가져가냐? 바로 이익이 생기면 가져갑니다. 누가 세금을 떼가냐면 바로 이익을 지급하는 곳에서 떼갑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우리에게 월급 줄 때 마찬가지로 세금을 일부 떼가고요. 그리고 금융회사에서 우리가 예금이나 적금을 들었을 때 발생되는 이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원천징수 세율만큼 세금을 차감하고 나머지 이익을 우리에게 지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원천징수 세율, 금융소득에 있어서는 이자 배당 15.4가 바로 원천징수 세율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기예금 가입하고 만기 도리하면 이자 수입에 대해서 15.4% 과세하고 나머지 원금을 만기에 지급받게 되고요. 내가 장기 채권을 매수했는데 자, 3개월마다 이자를 지급받는 이표채다라고 한다면 이때도 3개월마다 지급받는 이자를 합산해서 그 이익에 대해서 15.4%를 아주 쿨하게 떼고 나머지 차액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발생되는 이러한 이자와 그 다음에 배당 소득은요, 어떻게 될까요? 1년 중에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하게 돼서 또 이익에 대해서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될 수도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되는 모든 소득을 합쳐서 일반적으로 과세된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과세 이연을 되게 되면 자, 소득을 지급하지 않냐? 그건 아닙니다. 자, 과세 이연은 이익은 일단 지급을 해요. 근데 지금 당장 세금을 차감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금을 떼야 되는데 이연시켰다. 어디로? 미래로. 그러면 언제 세금 떼냐? 당신이 미래의 이익을 취할 때 세금을 떼갑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과세이연 개념이 적용되는 금융상품은 ISA 계좌, 연금저축, IRP 계좌가 있고요. 이 세 가지 상품의 공통점은 운용하는 기간 중에 발생되는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떼지 않기 때문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운용했었을 때 과세이연 효과가 커지고요. 절세 효과와 그 다음에 운용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기간 중에 발생되는 이자 배당 소득,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향후 인출할 때 일정 조건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ISA 계좌의 경우는 일단 3년이라는 조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9.9%, 연금저축은 일단은 조건 충족하면 연금소득세, 저율과세되죠. 5.5%에서 3.3. 그리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기타소득세 16.5 혹은 종합과세 될 수도 있고요. 자, IRP 계좌의 경우는 퇴직소득세 부분 있고요. 그 다음에 운용이익에 대한 연금소득세와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준 조건 충족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긴다? 기타소득세 16.5 또는 종합과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제 혜택을 받았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특정 페널티들이 항상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 이연은 해주지만 당신이 미래에 일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인출을 하게 되면 세금이 또 부과되기 때문에 과거에 과세에 이연 받은 것들이 미래에 또 고스란히 합쳐져서 훨씬 더 많은 세부담을 안게 될 수도 있다는 점 참고로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과세와 과세 이연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자, 은행의 예금과 ISA 계좌의 예금을 비교한 겁니다. 그래서 예금 1억 원을 15년 동안 계속적으로 재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발생되는 이익을 원금과 합산해서 재투자했었을 때 자, 은행 예금과 ISA 계좌 예금 최종 금액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가 ISA 계좌에서 예금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품을 선택해야 될까요? 바로 신탁형 상품을 선택해야 된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ISA 계좌에서 예금 가입하고 싶다. 신탁형 ISA를 선택해야 된다. 요새 증권사에서는 거의 신탁형을 잘 안 판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은행 가셔서 그냥 IS 계좌 신탁형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조건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먼저 은행의 예금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1차년도 원금은 1억 원, 운용수익은 4%, 이자가 400만 원이 발생이 됩니다. 자, 근데 400만 원의 세금을 떼는 겁니다. 15.4%로 원천징수해요. 그래서 1- 역산하게 되면 곱하기 0.846 하게 되면 세후 이자가 계산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원금과 합산하게 되면 자, 실질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1차년도에 1억 300만 원을 지급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 금액을 한 푼도 안 쓰고 다시 뭐 하는 건다? 2차년도에 재투자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4년 동안에 얌전히 또 굴러가게 되면 이자가 이제는 413만 원으로 늡니다. 마찬가지로 세금을 차감해 가고요. 다시 원금이랑 합산해서 다시 재투자. 자, 이러한 과정을 무려 몇 년 동안 할 거냐면 15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장기적으로 반복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발생되는 이익을 원금과 함께 재투자하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럴까요? 복리투자. 그래서 보통은 복리의 마법이 발생된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원금 1억 원이 15년 뒤가 되면 어느 정도까지 커지는지 다음 장에서 잠깐 살펴보게 되면요. 쭉 해서 자, 15년 뒤에 세후 평가 금액은 무려 1억 6,474만 원이 됩니다. 자, 근데 이때 발생된 총 세전 이자는 7,600만 원의 이자가 발생이 되고요. 세후 이자는 6,400만 원. 자, 그러면 세금은 도대체 얼마나 떼갔냐면요. 15년 동안 무려 1,178만 4천 원어치의 세금을 떼갔습니다. 15년이면 세금이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떼가게 된다. 자, 다만 과세 이연을 하게 되면 요 세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금이 없고요. 이 세금마저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뭘 할 수 있다? 재투자를 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복리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게 바로 과세 이연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IS 계좌 안에서 예금을 가입합니다. 원금 1억 원에 대해서 운용수익 4%면 세전이자 400만 원이 고스란히 합산이 돼서 다시 재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IS 계좌에서 예금을 가입하게 되면 무슨 효과가 생긴다? 과세 이연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발생되는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떼지 않고 다시 원금과 합산해서 우리가 지속적인 재투자가 가능한 이러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5년 동안 제대로 한번 굴렸을 때 실제로 발생되는 세전 평가 금액은 1억 8천만 원 정도가 되고요. 이때 세전 이자는 8천만 원이 발생됐지만 15년 동안에 납부한 세금은 한 푼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한 푼도 없냐? 그렇지는 않죠. 바로 언제 세금을 떼가게 되냐면 바로 IS 계좌를 우리가 해지해서 인출했었을 때 그때는 실질적으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세후 평가 금액을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은행의 예금과 IS 계좌 예금, 소득세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자, 은행의 예금을 15년 동안 지속적으로 재투자했었을 때 발생되는 소득세는 1,178만 4천 원이 발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IS 계좌의 경우는 우리가 일반형, 서민형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아직 2024년이기는 하지만 개정 내용이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형의 경우는 200만 원까지 비과세, 서민형의 경우는 400만 원까지 뭐가 된다? 비과세가 됩니다. 자, 그리고 발생되는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9.9%로 낮은 세율, 보통은 15.4% 세금 떼는데 얘는 9.9%의 낮은 세율로 세금을 차감을 해갑니다. 그래서 세부담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차액을 한번 계산해 보게 되면 일반형의 경우는 자, 일반적인 은행 예금보다는 약 421만 1,000원 정도의 세금이 더 낮게 책정이 되고요. 그리고 서민형의 경우는 583만 5천 원이 더 낮은 세금을 부과받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0만 원과 500만 원 엄청난 소득세의 차이가 발생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자, 세후 평가 금액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좌 안에 남아있는 돈은 도대체 얼마인가? 자,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가입했었을 경우에 15년 뒤에 세후 평가 금액은 이익이 무려 6,474만 원이 붙습니다. 이렇게 붙어야 되겠죠? 6,474만 원. 자, 그러면은 자, 어떻게 되는 거죠? 자, 15년 동안 누적 평가 수익률은 64% 정도가 되는 거고요. 자, 얘를 단순히 그냥 15년으로 나누게 되면 연평균 수익률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64를 나누기 한번 15를 해볼게요. 15를 하게 되면 4.2 정도가 되네요. 그래서 연 복리 수익률로 대략적으로 4.2% 정도
우리가 수익률을 계산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ISA 계좌 예금의 경우는 일반형의 경우는 세후 평가 금액이 1억 7,200만 원, 서민형의 경우는 1억 7,400만 원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차익을 계산했더니 15년 지속적으로 재투자했었을 때 일반형의 경우는 일반적인 은행 예금보다는 782만 원 더 높은 금액을 지급받게 되고요. 자, 서민형의 경우는 훨씬 더 많습니다. 940만 원 정도. 그래서 약한 1,000만 원 가까이는 안 되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금액이 어떻게 되는 거죠? 과세 이연 효과에 따라서 미래에 지급받는 세후 평가 금액도 상당히 높아지게 되는 부분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은행에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인 예금을 하고 계시는 분들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ISA 계좌로 옮기셔서 예금을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훨씬 더 어떻게 보면은 과세 이연 효과를 누리면서 미래에 지급받는 세후 평가 금액도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결론입니다. 자, IS 계좌에서 오랜 기간 운용하고 재투자하면 상당히 과세 이연 효과에 따른 복리 효과가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연금 계좌 안에서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뭐 할 수 있을까요? 운용하고 재투자하게 되면 과세 이연 효과에 따른 절세 효과와 그다음에 복리 효과를 동시에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미래의 예상 수령액은 훨씬 더 많아지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반 계좌 안에서 운용하는 이러한 자금들을 최대한 절세 계좌에서 잘 운용하시고 필요한 만큼의 이익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의 인출 기간에 맞춰서 인출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금융공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시간 영상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